베일이 쌓여있던 손흥민의 근황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LAFC의 공식 SNS를 통해서 공개됐는데 사이클을 타면서 부안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손흥민은 부안가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괜찮지? 라고 달래듯 먼저 말을 걸었는데요. 아마도 최근 부안가를 둘러싼 여러 이슈에 형인 손흥민이 동생 부안가를 달래주는 것 같은 훈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부안가는 괜찮아 좋아 라고 답하면서 손흥민을 향해서 미소를 지으며 하이파이브를 하고 기분이 좋아진 듯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부안가는 가봉 대표팀 소속인데 최근 가봉 대표팀은 엄청난 사건들을 겪었잖아요.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에 이어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광탈해버리는 바람에 가봉 정부가 분노해서 대표팀을 해체시켰습니다. FIFA 눈치도 안 보는 이 초강수에 국가대표팀을 사랑하는 부안가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지난 13일에 가봉 축구협회 측에서 국가대표팀을 향한 징계를 풀어줬습니다. 이로써 부안가도 가봉 대표팀에 복귀했죠. 여러 일을 겪은 부안가는 손흥민의 위로에 마음이 싹 풀린 것처럼 보였는데 이어서 손흥민의 사이클을 가리키면서 좋은 훈련이다, 추가 훈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LAFC의 공식 훈련이 다 끝난 이후에 자체적으로 사이클을 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LAFC의 최고의 선수의 손흥민이 이렇게 몸소 추가 훈련을 진행하면서 솔선수범을 하니까 분위기가 좋은 게 당연하죠. 어쨌거나 이번 시즌에도 LAFC의 핵심은 손흥민과 부안가의 듀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이가 좋은 게 참 안심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 언론들 사이에서 잠시 불화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에서 부안가를 영입하려고 했다는 황당한 이적설이 마무리된 이후 이야기인데 부안가가 한 SNS 게시글을 공유했다면서 사실은 LAFC를 떠나려고 했다는 보도였습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의미심장한데 꿈을 이루기 직전에 구단이 그걸 막았다라면서 마치 부안가는 마이애미로 이적을 하고 싶었지만 LAFC가 그 기회를 차단했다는 걸로 보이죠.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들도 부안가가 손흥민을 배신하고 마이애미행을 원했다는 식으로 배신자 취급을 하려는 기사를 많이 썼더라고요. 분명 손흥민과 부안가는 매우 절친해 보였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친다는 게 사실이라면 강한 배신감을 느끼는 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스페인 매체인 마르카에서는 LAFC의 스타이자 팀 내 최다 득점자 부안가는 인터 마이애미가 그를 고려 대상에서 배제한 뒤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부안가의 분노는 이적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AFC가 이적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 입장은 부안가와 일부 LAFC 팬들 사이에 긴장을 만들었다라면서 부안가와 구단의 불화설까지 전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건 뭐 그냥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오랫동안 MLS를 지켜본 전문가에 따르면 이 SNS 계정은 부안가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부안가의 에이전트가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부안가의 에이전트는 과거에도 재계약을 원할 때 항상 이렇게 SNS로 사고를 친다고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과거에 부안가가 프랑스 리그로 복귀한다는 이적설이 있을 때나 멕시코 리그로 이적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고 하거든요. 팬들이 볼 때는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진지하게 부안가가 손흥민을 배신하고 마이애미로 가려고 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손흥민이 현재 MLS에서 가장 핫한 선수인데 워낙 관련 소식이 새롭게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루머도 크게 퍼지는 듯합니다. 어찌 보면 일부러 손흥민과 부안가의 사이를 흔들어 놓기 위한 이간질로도 느껴지는데 혹 이런 불화설 보도도 손흥민을 견제하기 위해서 LAFC를 밖에서 흔들려는 시도가 아닌지 그런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LAFC의 전력 보강이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LAFC가 믿을 거라고는 손흥민과 부안가 이 흥부 듀오의 폭발력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최근 스웨덴의 미드필더 유망주인 아민 부드리 영입을 확정하긴 했지만 부드리는 아직 연령별 대표팀 수준이고 실제 LAFC에서도 성인 1군팀 명단이 아니라 U22 팀 명단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전력 보강은 없고 오히려 임대가 끝난 모란이 복귀한 걸 감안하면 살짝 약해졌다고 봐야 되는 정도인데요. 여기서 손흥민과 부안가의 호흡까지 깨지면 LAFC는 우승과 거리가 매우 멀어집니다.
괜한 이간질에 휘둘리지 말고 이 두 사람이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팬들 역시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게 필요하죠. 참고로 부안가는 지난 주말에 비공개로 열렸던 오렌지 카운티와의 친선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LAFC의 1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월 24일에 열린 경기인데 그나마 지난 뮌헨 2군 팀과의 경기와는 달리 스코어와 득점자는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선발 명단이나 교체 명단, 하이라이트 영상 같은 정보들은 하나도 없었고 경기 사진 몇 장이 끝이었는데요. 그 와중에 또 손흥민의 경기 사진은 없었고 수비수들 사진만 잔뜩 있었습니다. 결승골을 넣은 부안가의 사진도 공개를 안 해서 왜 이러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손흥민의 우승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메시의 마이애미는 친선 경기를 다 공개했거든요. 그러나 그 결과가 매우 처참했습니다. 알리안자 리마라는 페루 축구팀과의 경기를 했는데 메시가 선발로 나와서 후반 63분에 교체됐습니다. 이 경기에서 메시는 슈팅 3개를 시도했지만 유효 슈팅은 1개도 하지 못하면서 팀의 0대3 패배를 지켜보기만 했는데요. 수비 뒷공간이 뻥뻥 뚫리면서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팀에게 3골이나 먹혔습니다. 게다가 야심차게 영입한 손흥민의 전 동료 레길론이 전반 9분 만에 거친 태클을 당하면서 부상으로 실려나가는 악재까지 일어났죠. 아무리 프리시즌 친선 경기라고 하지만 새롭게 영입한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또 0대3으로 완패까지 당하면 그건 좀 심각합니다. 네. 친선 경기를 하는 이유는 새로운 선수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할 것이고 또 새로운 시즌에 대비한 전술에 익숙해지는 그런 역할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마이애미의 친선전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최악의 경기가 된 겁니다. 다음 주에는 콜롬비아의 아틀레티코 나시오날과 경기를 하는데 이때도 연이어 패배한다면 LAFC와의 개막전 때 기세가 죽어 있겠습니다. 한편 전력 보강에 지지부진한 LAFC가 올 겨울이 아니라 여름 이적 시장을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스트라이커 레반도프스키가 LAFC로 이적할 수도 있다는 소식인데요. 스페인 매체인 마르카에서 현재 바르셀로나 소속인 레반도프스키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오는 여름 이적 시장 때 MLS로 향할 수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2022년에 바르셀로나와 계약한 레반도프스키는 2026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게 만료되면 자유계약 신분이 됩니다. 이적료 없이 MLS로 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네. 이 매체에서는 가장 유력한 행선지로 시카고 파이어 FC로 꼽았는데 공교롭게도 이 팀은 손흥민의 MLS 데뷔전 상대였죠. 시카고에는 폴란드계 주민이 70만 명 넘게 거주하고 있어서 폴란드 국적의 레반도프스키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듯 보입니다. 하지만 시카고와 더불어서 LAFC 역시도 레반도프스키 영입에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흥부 듀오가 공격의 핵심인 건 맞지만 손흥민과 부안가가 모두 중앙 공격수보다는 윙포드에서 더 위협적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최고의 중앙 공격수인 레반도프스키가 합류한다면 손흥민, 레반도프스키, 부안가의 3톱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3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 되면 손흥민이 2026 시즌 우승 트로피 여러 개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과 함께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